공부하는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코기토 에르고 숨,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방법론적 회의라고 그러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 주어진 어떤 그 답만 가지고 애우려는 그런 자세를 떠나서 정말 그럴까? 그게 맞아? 하고 이제 방법적으로 회의한다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가지고 한번 더 알아보려고 하는,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dare to know, 감히 알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철학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필로소피, 뭔가 지혜를 배우는, 지혜를 사랑하는, 지식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또 배우는 사람들의 어떤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에프루시 비오메, 갈릴레오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프루시 무업에 그래도 돈다. 지구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구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태양이 도는 걸로, 그야말로 천동설로 생각했는데 and at its move, 그래도 but it doesn't move, 지구는 돈다. 지구라는 게 움직인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지식의 뿌리를 아예 통째로 새롭게 바꾸는, 이걸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새롭게 변형된 어떤 그 자세,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학술적 용어로는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코나투스. 코나라는 말이 이제 노력하다, 그런 뜻에서 파생된 건데, 자신을 보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노력, 어떤 것이 계속 존재하려고 스스로 발전시키려는 경향성, 이걸 보고 이제 데카르트라든가 라이프지라든가 스피노자, 홉스 등 이런 그 일련의 어떤 그 철학자들이 삶의 본능적 의지 또는 운동이라든가 관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론, 코나투스적 사고, 방법론적 회의, 그래도 지금 돈다, dare to know, 그런 자세가 바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동양에서도 공부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이제 공이라는 게 이 공자에다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돕는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성취를 위해서 서로 돕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죠. 나의 어떤 그 학문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 그런 자세, 바로 그게 바로 공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화,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은 즐겁지 아니한가. 정말 목표를 성취하고 하나 둘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자기의 발전, 그래서 이제 괄목상대라기도 하죠. 보통 선비가 보통 3일 후에 보게 되면은 뭔가 달라져 있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나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게 바로 공부의 보람, 공부의 어떤 역설, 공부의 대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 가운데 재밌는 게 있으면 룰리우스 인 바르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국의 런던 왕립협회라고, The Royal Society of London for Improving National Knowledge, 자연과학 지능을 위한 영국 왕립협회의 모토라는 건데, 여기서 룰리우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아무도 성하지 않는 그 중립적인 위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교구, 교황청이라든가 그런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그걸 가지고 그야말로 그 중립적인 위치, 그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위에 굴복하지도 않고 어떤 도그마에도 거기에 가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그 실험적 자세,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 그게 바로 룰리우스 인 버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를 아무런 그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헤르만 헤세가 썼던 유명한 그 소설 가운데서 데미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젊은 우리 지식인들,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데미안입니다. 막스 데미안. 헤르만 헤세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아주 있죠. 당연히 있죠. 에밀 싱클레어라는 어떤 그 아주 지식인적 여러분처럼 어떤 그 지식의 권한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젊은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깨고 나가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또 새로운 곳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표현한 그 소설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아프락삭스라고 이겁니다. 마치 그 머리는 달개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새의 일종이죠. 그게 여기서는 안 나왔네요. 이거는 룰리스 바바라, 이거는 이제 런던 왕립협회의 그 표장이고, 그 아프락삭스라고 그 우리가 아마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 닭의 머리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새는 알로부터 나으려고 싸운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알을 그 껍질을 갖고 나오려는 새는 그 껍질을 파괴해야죠. 그래서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은 아프라삭스다. 마치 우리가 이제 고사성어에 보면은 한자성어에 출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탁동시. 그러니까 이제 알 속에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알 속에서 끊임없이, 그럼 새는 알로부터 나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태어나고자 하는 그 새는 그 알이라는 껍질을 파괴하고 나와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미는 그 알을 부리로 쪼아줘야죠. 그게 줄탁 동기, 같이 한 번에 같은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데미안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떤 그 무지의 세계, 그리고 미신의 세계, 도그마 세계에서 뭔가 이성의 세계, 계몽의 세계, 지혜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얽으면은 어떤 세계, 거기에서 깨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마치 이제 헤겔의 미네르바 얼빼미는 항원역에 날아간다. 그런 말, 이제 미네르바가 이제 부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부엉이는 미네르바 신, 지혜의 신인데, 그 미네르바는 항상 부엉이를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항원역에 날아간다 하는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새로운 틀을 깨고 지식이란 어떤 그 막연하게 주어지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깨고 나아가는 자세, 바로 그게 이제 학문하는 자세, 지식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스티븐 핑거가 지금 다시 개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책을 가지고 우리가 벽돌 책이라고 그러죠. 정말 벽돌로 베개를 하고 누울 수 있는 책,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핑거는 냉소와 공포에 도전하면서 인간은 본래 불합리한 존재일까? 도덕성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종교가 필요한가? 근대성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성과 과학과 휴머니즘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개목.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칸트가 얘기했던 파시스트,
벨룬게인가?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 계몽이라는 것은 바로 이성, 과학, 진보, 휴머니즘 그런 속에서 나아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계몽주의를 옹호한 그 데이비드 도이치라는 물리학자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항상 완벽함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는 불가피하다. 어떤 문제는 어렵지만 어려운 문제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혼동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렵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불가능한 문제도 있다 이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악 하나하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항상 낙관적인 문명은 열려있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게 바로 지식의 오류를 탐지하고 제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대학이라든가 여러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대학에서 보면은 이런 게 많죠. Veritas lux mea. 진리는 나의 Veritas post libera bit.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shall set you free. Veritatem cognoscitis et veritas tel liberabit. 진리가 liberabit, 자유롭게 할 것이다. 프리덤 바도 더 그 어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유, 진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꾸준하게 도전하는 거 아주 그게 중요하죠. 2021년 그 작년에 PGA 골프 투어에서 299번을 출전해서 한 번도 우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금이 154억을 번 미스터 꾸준남. 바로 2010년부터 PGA 대비 그 미국의 트릴게이라는 그 선수인데요. 꾸준하게 도전해서 상위권 누적 상금의 순위가 146등이고 우승은 차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벌어진 돈이 1,300만 달러. 상금만 하더라도 154억. 꼭 우리가 선두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도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바로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철학에서 이 세 사람을 얘기하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소크라테스가 원래 이제 스승이잖아요. 어느 날 이제 한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울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여러분은 손을 앞뒤로 300번씩 흔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코웃음 치죠. 아니, 매일 손을 앞뒤로 300번씩 흔들도록 하는 거? 이게 뭐 아주 그 간단한 걸 못할 리 있겠나? 그런데 막상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가운데 몇 명이나 손 흔들기를 매일 300번씩 하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우쭐거리면서 그거 쉽죠. 그러면서 하죠. 거의 다 손 들죠. 그러나 6개월 후에 이걸 물어보니까 절반이 나자빠지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손 흔들기를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단 한 사람만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가 바로 플라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꾸준한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 예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당연하게 쉽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The devil is in detail. 악마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에 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결국에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토마스 에디슨의 전구의 발명에 대한 그 교훈을 보게 되면은 정말 거의 9,990번 실패를 했지만 결국에 한 번 마지막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다. 연습이란 한 번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습이란 당신이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바로 지금 하는 것이다. 이건 말콤 그래들이라고 우리가 1만 시간 법칙 얘기했던 그 교수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연습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 2030 세대 우리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가운데서 이제 작가 김영국 작가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던 아주 정말 뛰어난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런 걸 썼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은 말에 길들어 있다. 그래서 대신 비평과 비판, 더 나아가서 악평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사람이라는 게 좀 좋은 얘기가 좋죠.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평가를 받을 때 아주 좋은 평가에 받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그러나 정말 낯뜨겁게 정말 아주 창피한 지적, 아주 예리한 지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내 스스로가 정말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걸 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강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비건 호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오비건 마을에, 호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2014년 영국의 사회심리학 저널에서 보면은 그 범죄로 수감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친절함이라든가 관대함이라든가 자기통제라든가 도덕적 분야에서는 내가 오히려 그 비수감자, 즉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높은 점수가 있다. 나는 단지 재수가 운이 나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긍정적 이미지만 강조하다 보면은 훌륭한 지성과 논리를 갖춘 반면에 타인이 갖고 있지,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힘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훌륭한 대들은 그들의 이제 비판과 비평 회피하지 말고 거기에 유리하게 방어 기제를 쌓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떤 암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는 바로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 최근에 이제 테니스 전설이죠. 여자 테니스 전설, 윌리엄스 자매 언니 동생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메이저리그, US 오픈에서 아마 3회전에서인가, 거기서 이제, 패배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이제 은퇴를 아주 화려하게 했는데요. 메이저대회에서 23번이나 우승했던 역대 위의 흑인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별에 굴하지 않고 어떤 장엄하게 영웅으로서의 어떤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은퇴한 이 선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줬습니다. 또 이 기사는 이제 40대, 지금 이제 나이가 42살인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카드널스 소속의 이제 42살 선수거든요. 엘버트 푸올스라고, 아마 이 선수가 도미니카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빛나는 타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마지막 은퇴할 때 700호 홈런을 치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꺼지지 않는 마지막 투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영국의 총리가 된 트러스라는 아주 젊은
어떤 그 총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유럽은 지금 현재 3040 지도자들이 굉장히 전성시대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어떤 우리 같으면은 어떤 그 클럽에서 아주 춤을 춰서 결국에는 막 언론에 그 해자가 됐던 핀란드 총리인가요? 그 여자 총리. 그런데 참 그 나라도 당당하죠. 총리도 정치인이기 전에 개인이다. 그러면서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어떤 그 평가와는 달리 굉장히 그 개인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존중 같은 거로 하고 결국에는 이제 마약이 있었지 않냐 뭐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마약 검사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클린하게 돼갖고 아주 오히려 사생활 보호 개인의 어떤 그 권리 이거를 보장해주는 뭐 그런 것이 있었고 근데 이제 영국의 이제 세 번째 여성 총리 대처 이후에 이제 또 이제 트러스라는 젊은 아주 그 보수당 총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세계는 바로 이제 이런 젊은이들 우리 여러분들처럼 정말 MZ 세대들이 꽃을 피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0대에 이렇게 이제 불꽃을 튀기는 사람이 있고 또 장엄하게 퇴장하는 사람이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그래미에 의해서 에미상을 수상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직을 떠나서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TV 드라마 쇼 부근에서 이제 그 나레이션 아마 동물 관련된 그런 분야 같아요. 자연 생태계. 거기서 나레이션 분야에 아주 그 훌륭한 평가를 받아서 이제 그 오바마에게 에미상을 수상했던 물론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초청 수상된 그 인사도 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이와 때 그런 것에 파묻히지 말고 자신의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새롭게 나가는 그게 바로 공부하는 자세, 학문하는 자세, 또 이제 지식인의 자세, 또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젊음의 어떤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직접 어떤 과목에 대해서 슬라버스 그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